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도록 하죠. 자, 교재 1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3절에 과세표준에서 1번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무슨 당시 가액으로 간다?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때 등록 당시 가액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록자의 뭐에 따른다? 신고에 따른다. 아셨죠? 그러니까 신고가액으로 간다 이 소리예요. 단 오른쪽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외해서 자 뭐가 없거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무슨 가액으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리고 3번에 특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슨 가액으로 간다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단서에가 뭐가 나와 있느냐. 다만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때는 무슨 가액으로 간다? 변경된 가액으로 간다. 변경된, 즉 변경 후의 가격으로 해라.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은 2번에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도 있고 3번에 기타의 과세표준에서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오른쪽에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표가 제가 칠판에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표에 보시게 되면은 비고란에 제일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시면은 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표 밑에 중과세율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첫 번째 줄이에요. 100분의 300이라고 돼 있죠? 100분의 300이니까 몇 배짜리예요? 3배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눈씻고 찾아봐도 100분의 500짜리는 없어요. 그 말은 사치성 재산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0분의 300짜리인데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라고 돼 있죠. 여기서 대도시가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 등기했다. 그러면은 그 등기, 설립 등기에 대한 부분은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을 했으니까 몇 배 중과세 하겠다? 3배. 그 정도쯤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눈씻고 찾아봐도 별도로 손주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다음 장에 5절에 비과세가 나와 있는데 비과세는 놔두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6절에 부가징수가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죠. 자, 등록면허세는 우리 취득세하고 마찬가지로 자, 등록면허세는 우리 취득세하고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할게요. 여기에 뭐 하는 세금이다? 똑같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예외적으로 무슨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할 것이고 이때는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온다?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온다고요.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그때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당연히 납세의무자는 아까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 그랬죠? 네. 자, 그리고 그때 납세지는 어디가 납세지냐? 요 납세지는 취득세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디가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광업고는 광구, 어업고는 어장. 네. 거기에 납세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취득세 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어디가 납세지였는데?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였죠. 근데 등록면허세에서는 어디가 납세지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3번에 나와 있죠.
3번이 아니라 다음 장에 4번에 나와 있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은 4번에요. 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디가 납세지다?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라고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아셨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3번에 보시면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라고 돼 있죠? 그때 아까 취득세에서는요. 싸우지 마라 그래서 소재지별로 안 분한다 그랬어요. 소재지별로 안 분하는데 등록면허세에서는요.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어차피 한 곳에다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어디가 납세지다?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는 무조건 어디가 납세지예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요 단서조항이 붙었을 때. 물론 이 단서조항이 없으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선박은요 선적항 이러한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취득세하고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외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2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면 같은 채권에 대해서 둘 이상의 뭘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같은 채권이에요. 자, 지금 저당권을 물어봤습니다. 저당권을. 저당권은 뭘로 계산해요? 채권 금액으로 계산을 해요. 그죠? 채권 금액의 0.2%인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저당권을 몇 개 등록을 하는 거예요? 2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그러니까 2개 등록한다는 이야기는 물건이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2개라는 이야기예요. 물건이. 근데 채권은 같은 채권이래요. 그러면 채권은 몇 개예요? 1개라는 거예요. 채권은. 그래서 같은 채권에 대해서 즉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몇 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2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이걸 2개로 봐야 되느냐 하나로 봐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과표가 채권 금액이죠. 그러니까 하나로 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봐서 각각을 납세지로 본다가 아니라 어디가 납세지다? 처음 등록하는 곳이 납세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대출받기 위해서 천안에 소재하는 건물 하나하고 대전에 소재하는 건물 하나하고 2개를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천안에 소재하는 건물에도 저당권을 등록을 해야 되고 대전에 소재하는 것도 저당권을 등록을 해야죠. 그러면 천안에 있는 건 천안에다가 내고 대전에 있는 건 대전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이 2개인 것뿐이지 채권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등기하고 싶은 곳에다가 등기를 하라고요. 그곳에다가 다 내라고요. 한꺼번에 다 내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걸 먼저 등기를 하면 천안에다가 한꺼번에 다 내라고요. 나온 세금을. 아셨어요? 처음 등기하는 곳에다가 다 내면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싸그리 다 등기 다 넣어줘 버릴 테니까. 그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각각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때는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어디가? 처음 등록하는 곳이 납세지다. 처음 등록하는 곳이. 거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넘겨서 자, 우리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겠죠. 취득세는 언제 성립했고?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등록하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당연히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무엇을 하시라고요? 신고하고 납부하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요. 처음부터 무조건 언제까지예요? 전까지예요. 왜? 등록면허세는 이날 납세무가 성립하니까.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취득세하고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30일 이내에 내는 경우 하나 있었죠?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중과대상이 됐을 때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똑같은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했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60일짜리하고 6개월짜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가? 등록하는 때니까 이게 나올 리가 없죠. 이건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죠. 그러니까 아까 법정기한이 총 몇 개 있었어요? 취득세에서 4개 있었어요. 60일짜리 하나, 6개월짜리 하나, 전짜리 하나, 30일짜리 하나. 등록면허세에서는 60일, 6개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처음부터 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낼 때는 똑같이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취득을 해서 등기를 해요.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이걸 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6개월. 단 뭐 하고자 한다면 등기하고자 한다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얘가 없이 그냥 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처음부터 등기하기 전까지예요. 요 조항만 알게 되면은요, 등록면허세하고 취득세 비교하는 것은요,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사치성 재산은 여기만 5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는 5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밀억제권역은요, 여기도 3배, 여기도 3배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는 3배짜리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취득세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취득하는 때가 성립일이에요. 등록면허세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언제가 성립일이에요? 등기하는 때가 성립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까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가산세가 추가돼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가 추가돼서요. 무슨 방법에 의해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가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도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때 가산세 종류가 10%짜리가 있었고 20%짜리가 있었고 40%짜리가 있었고 1일 10,000분의 3짜리가 있었어요.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단 이건 없어요. 이건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아셨죠? 왜 이게 취득세에서만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아까 어떨 때라 그랬어요? 미등기 전매죠. 그러니까 자, 규정상으로 간다 그러면 무엇을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거예요. 등기 안 했죠? 그래도 취득은 했으니까 취득세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니까 가산세를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등기를 안 했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성립도 안 된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안 붙는 거예요, 이게. 가산세는 본세가 나와야 붙일 수 있는 세금이에요. 근데 애초부터 본세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중과산세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취득세는 등기 안 하더라도 무엇을 했기 때문에? 취득은 했기 때문에 취득세 본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붙일 수 있었던 거고. 이해되셨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근데 등록면허세에서는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도 취득세하고 원칙은 뭐 하는 제도예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예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면허세는 오직 뭐만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등기만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등기하려면 신고서가 필요해요?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요? 얘만 있으면 되죠. 얘만 있으면 등기 접수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느냐면 만약에 신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납부를 하고 등기를 했다면 이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건 등록면허세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등기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신고된 걸로 인정해 줍시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신고의제라 그래요. 아셨죠? 이건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냐?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그래서 자, 우리 신고서는 어디에다가 제출하는 겁니까? 구청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구청에다가. 자, 그러면 신고서 쫙 작성을 해서 구청까지 가요. 구청까지 가서 제출하러 갔더니 구청 직원이 잠깐 출장 나갔대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출장 나가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출했더니 서류 검토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영수증을 줘요. 그래서 영수증 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은행으로 가요. 은행 갔더니 내 대기번호가 14번째예요. 그래서 14번째 기다렸다가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도장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등기소로 가야죠. 집으로 가요? 그러지 마세요. 등기소로 가야죠. 갔더니 퇴근했어요. 문 닫았어요. 오늘까지 접수해야 되는데. 요때 급하죠. 그러면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가서 일단 등기소에서 가서 내버리라고 해요. 돈을. 급행료처럼 미리 내버리라고 해요. 내고 나서 냈으니까 무엇은 해줄까요? 등기는 해줘요. 해주고 나서 나중에 계산해 봤더니 덜 냈으면 가산세 붙여서 더 내고, 아셨어요? 더 냈으면 환급 신청해서 돌려받고 그러면 돼요. 자, 문제는 무엇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등기는 정상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냥 신고된 걸로 보겠다. 그 말은 무엇은 적용하지 않겠다. 신고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원래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등록면허세에서 딱 하나 나와요. 무엇을 하고? 납부를 하고 등기를 했다면 그때는 뭐 한 걸로 본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장 넘겨보시게 되면 자, 교재 1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교재 186페이지에 징수 절차 해가지고 원칙 신고 납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니까 두 개만 나와 있죠? 그죠? 하나는 전짜리하고 하나는 30일짜리예요. 취득세하고 똑같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보통 징수한다고 돼 있죠? 이것도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산세 나와 있죠? 이것도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따로 볼 건 없다고요. 다음 장에 넘겨보세요. 다음 장에 넘겨보니까 무엇은 없대요? 중가산세는 없어요. 중가산세는. 이건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니까?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니까.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신고 의제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하기 전까지 무엇을 했다면? 납부를 이행했다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은요. 지방교육세만 부과가 돼요.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특세 10%고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20%예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당연히요. 지방교육세 20%만 부과가 돼요. 그 밑에 농특세는 몰라도 돼요. 그건 감면에만 붙는 거라서 원래 붙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그래서 원래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은 뭐만 부과가 된다? 지방교육세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죠. 우리 등록면허세를 지금 여러분들 배우다 보니까 취득세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달라요? 많이 있죠. 그래서 취득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등록면허세는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것은 뭐만 비교하시면 될까요? 다른 점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차이점들을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차이점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둘 다 지방세고 둘 다 신고 납부해야 되고 신고 납부 안 하면 보통 징수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고요. 세율도 비슷하고요. 자,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 둘 다 기본적으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인데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요.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구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구나 도에서. 아셨어요? 자,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도는 같아요. 도는 같죠? 뭐가 다르냐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달라져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그래서 자, 경기도에서 징수가 된다면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경기도청에서 가져가요. 아시겠나요? 근데 서울시에서 징수가 된다면 취득세는 서울시에서 가져가지만 등록면허세는 구청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서울시에서 가져가요.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강남구청에서 가져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근데 도 단위에서는, 도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냥 그 도청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도에서는 차이가 없다. 아셨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예요. 그리고 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고, 신탁자산으로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이 되면 새로운 위탁자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고, 대여물건은 대업자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여했으면 수입하는 자고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됐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고,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고,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예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저당권자, 저당권 말소 등기했으면 저당권 설정자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냅니다.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대상은 다 냅니다. 단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것은 제외하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좀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과세 표준은 취득세는요, 취득 당시가액이에요.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액이에요. 증축 등에 해당하게 되면 증가한가액이에요. 아셨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가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유권 등이 되면은 부동산가액이고, 지역권이 되면 요역지가액이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되면 채권 금액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당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기는 건당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가액으로 간다. 그때 취득 당시가액은 원칙이 무슨 가액이다? 신고가액이다. 단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죠? 다만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됐으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할 것이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가액으로 한다. 그때 등록 당시가액은 역시 똑같이 원칙은 신고가액이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됐으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할 것이다. 다만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경됐다면 그때는 무슨 가액으로 간다? 변경된 가액으로 할 것이다. 차이점 보이세요? 취득세는 무슨 당시에? 취득 당시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고, 그리고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가 나오면 그 변경된 가액으로 간다라는 건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오는 제도고. 아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과세 표준을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뭘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죠? 자, 그때 지방세는 다 원칙은 무슨 세율이 원칙이다? 표준세율이다. 그래서 주어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중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다. 원칙은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원칙은.
그래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취득세에는 특례가 하나 들어간다. 기준세율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오직 어디에서만 쓰는 표현? 취득세에서만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 특례는. 아셨죠? 그때 표준세율은 비례세하고 누진세 구조 중에서요. 비례세하고 누진세 구조 중에서 비례세밖에 없다. 누진 구조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4%짜리가 있었고 3.5%짜리가 있었고 3%짜리가 있었고 등등등이 있었죠. 자,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와 누진세 구조 중에서요. 비례세만 있다. 누진 구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둘 다 비례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짜리가 있었고 뭐 1.5%짜리가 있었고 등등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000원짜리도 있더라. 여기에. 아셨죠? 자, 그래서 둘 다 공통점으로 가는데 요 6,000원이라는 글자는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고?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오는 제도고요. 예. 그리고 중과세 대상에는요. 3배짜리하고요. 5배짜리가 있었죠? 등록면허세는요. 3배짜리밖에 없다. 5배짜리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 5배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부분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온다? 취득세에서만 나오더라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안 지울 거니까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나온 세금을 뭐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를 할 때 법정 신고 기한이 언제냐?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놓고 봤을 때 자, 신고 기한은 언제가 되느냐? 신고 기한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60일을 기본으로 하되 상속인 경우에 한해서는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그 전에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시고요. 비과세가 부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면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요게 기본이죠. 등록면허세도 똑같은데 단 60일짜리나 6개월짜리는 없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원칙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똑같이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요 60일이라든지 6개월이라는 단어는 오직 어디에서만 나온다? 취득세에서만 나오더라. 그래서 시험제 나올 때 상속이 나와요. 상속이 나오는데 6개월이 나왔어요. 아셨죠? 근데 그게 취득세 문제예요. 그러면 맞는데 등록면허세 문제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등록면허세에서는 상속이더라도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더라도 무조건요. 등기하기 전까지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날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까지 붙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해야 되죠? 그때 가산세 종류가 10%짜리가 있고요. 20%짜리가 있고요. 40%짜리가 있고요. 1일 10,000분의 3짜리가 있고요. 8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짜리는 어떨 때? 과소신고. 20%짜리는 무신고. 40%짜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고 10,000분의 3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고 80%는 중가산세죠. 그죠?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10%, 20%, 40%, 1일 10,000분의 3짜리가 있다. 똑같아요. 단지 몇 프로짜리는 없어요. 80%짜리는 없다고요. 이건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80%짜리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자, 그 외에 우리 취득세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면세점이라는 제도는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예요?
취득세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예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제도 없어요, 아예. 아셨죠? 반대로 취득세는 없는데 등록면허세만 존재하는 제도. 예. 최저세액 제도.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신고의제 제도. 신고하지 않았지만 납부를 이행을 하고 등기를 했다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건 취득세는 없죠. 등록면허세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니까. 아셨어요? 그리고 자, 우리 부가세가 있다. 부가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고요.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10%고 지방교육세는 몇 프로다? 20%예요. 내 등록면허세는요. 농특세는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지방교육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20%만 붙어요. 단 감면받았다. 그러면은 그 감면세계는 그냥 똑같이 농특세 20%가 부과가 돼요. 감면세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도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깎아줬죠. 그만큼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이만큼 깎아줬으니까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깎아준 금액의 20%는 내놓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면자가 보이면은 그때는 농특세 20%예요. 그러니까 이 감면이라는 글자가 없었을 때가 문제예요. 감면이라는 글자가 없다면은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나왔는데 그때 농특세 10%입니다. 이 농특세 10%는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우리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안 나오지만은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자, 일단 특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등록면허세는 없어요. 두 번째, 기준세율 제도라는 것도 오직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그 다음에 5배 중과세 하는 것 오직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60일이나 6개월이라는 글자도 오직 취득세에서만 나오고요. 80%라는 것, 그 다음에 면세점이라는 제도, 농특세 10%, 이것도 오직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외에 몇 가지 더 정리해보죠. 자세히 정리하면 요거 칠판 하나 다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재밌지 않아요? 지금 혼자 역적된 거 알죠?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에서, 자, 납세지는 같다 다르다. 취득세 납세지하고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같다 다르다. 납세지는 같아요. 그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납세지 다 같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디가? 부동산 소재지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가 광업고는, 광구 소재지가, 어업고는, 어장 소재지가,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부동산 소재지, 선적항 소재지, 정치장 소재지, 광구 소재지 등등등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납세지는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예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물건이 소지하는 곳이 납세지고요. 이 납세지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해라? 소재지별로 안분하십시오. 무슨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십시오. 근데 등록면허세에서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역시 등록관청 소재지죠. 그래서 무조건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보시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남았잖아요. 이제 더 안 할 건데
근데 여기가 남았잖아. 여긴 좀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해요. 채울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아, 우리 지목 변경 하나 보죠. 자, 지목 변경을 했다. 그때는 취득세에서는요. 가액이 증가할 때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얼마에 대해서?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요. 자, 증가된 부분은 따로 등기부에는 표시하지 않으니까 무슨 세율을 곱해서? 기준세율만을 적용해서 취득세 내시면 되죠. 대신 등록면허세는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건당 6,000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목 변경 문자가 나왔다. 근데 취득세에서 나왔다면 증가한 가액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나오면은 건당이라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돼요. 왜?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고, 그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물납이나 분할납부 있죠? 물납이나 분할납부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물납이나 분할납부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둘 다 없는 거니까 확인 잘 해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다 했네요.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비교를 좀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취득세에서 그대로 취득세를 그대로 옮겨놓으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생각할 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예요. 취득세는 무조건 취득 당시 기준이에요.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당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취득이라는 글자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유일하게 등록면허세에서 취득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요거. 그래서 얘가 변하면 변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붙인 거예요. 등록면허세에서. 근데 여기를 빼고는요, 그 어떤 것도 취득이라는 글자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등기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취득세를 판단할 때는 무슨 시점을 중심으로요? 취득 당시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취득세는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없는 제도들 다시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아셨죠? 기준세율이라든지 5배 중과세 되는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또는 중과산세 60일 6개월, 또는 면세점 제도, 이러한 것들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온다? 취득세에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지만 등록면허세는요, 무조건 등록관청 소재지고, 둘이 사기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안 분하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뭘로 간다? 네, 등록관청 소재지다. 최근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재산세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재산세 들어갈 거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재산세 한번 읽어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혹시라도 약속을 잡으실 거면 조금 늦게 잡으시라고요. 아셨나요? 아예 안 나오시던가. 자,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